반등에 대해서 네. 이제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기인 네. 것 같고요. 지난주 기점으로 해서 7,000P를 다시금 재탈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장에서 이제 단기 반등 이제 구간이 7,500P 정도까지 이제 보고 있는데, 최근에 또 다시 반도체 업종 섹터에서 또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조금씩 하나 두 개씩 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7월 증시는 듣기를 좀 해봐도 네. 사실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의 너무 과도한 이제 수급 변동이 좀 반영이 좀 됐는데, 이것 때문에 빠진다고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미 알고 있던 이슈였고, 뭐 심지어는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했는데 시가총액이 거의 SK하이닉스와 200조밖에 차이가 좀 안 났던 그런 상태까지 왔는데, 과도하게 좀 저평가됐던 요인들이 뭐 반등에 대해서 네. 이제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기인 네. 것 같고요. 저희가 거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뵙는 것 같은데, 네. 이전에 저희가 이제 영상 촬영할 때만 하더라도 한참 이제 시장 지수가 떨어질 때였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딱 그 7월 말 기점으로 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제 규제 시작되고 나서부터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거의 한 2주 정도 양지수 모두 다 잘 지금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은 화요일인데 예. 조금 아쉽긴 하죠. 연휴 끝나고 이제 왔더니 하필 우리 국내 증시는 좀 숨고르기로 돌아간 그런 모습. 그래도 지금 수급단에 있어서는 외국인 이제 순매수세가 그렇죠. 코스피 시장에 그것도 이제 4, 5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지난주 기점으로 해서 7,000P를 다시금 재탈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장에서 이제 단기 반등 이제 구간을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 7,500P 정도까지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7,000P 이제 올라오면서 약간 좀 이제 코스피는 숨고르기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기점으로 해서 좀 이제 숨고르기가 일찍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합권 때 움직임 지난주 내내 이제 보여주다가 오늘 장에서는 살짝 좀 이제 한풀 꺾이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코스닥도 그래도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900포인트 딱 그 부근에서 이제 저항을 네. 받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는 거거든요. 61선 그죠? 02 네. 61선 정도. 그래서 이 기술적인 흐름들도 이게 무시 못하는 게, 네. 골든 크로스 나와주고 나서 시장 지수 강하게 지금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서 이제 61선까지 뚫어줘야지만 다시금 이제 중장기 추세가 살아나면서 가기 때문에 딱 요 지금 중장기 이평선 아래에서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지금 한 2주 정도 시장이 올라줬기 때문에 숨고르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반감을 가지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증시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럼 이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이제 잡혀 나가느냐.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코스피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코스닥을 바라봐야 되는지, 요 지금 기로에 좀 놓여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6, 7월 달 장세만 보더라도 6월 달 장세는 완전히 이제 수급이 왜곡됐었던 그런 장세였었고, 네. 7월 달은 그 미국 이란 이제 전면전 다시금 이제 대치하게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또 부담감이 좀 굉장히 크게 들어왔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도 좀 쉬어가는 그런 이제 분위기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 증시에도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좀 경계감과 좀 눈치 보기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7월 달 장세였고, 이제 8월 증시로 넘어가게 되면서 외국인 이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이제 지난주 기점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기점으로 왜 또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또 잘 들어올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면 지난주 미국의 이제 CPI, PPI 결과가 그나마 이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이제 하회하는 그런 이제 결과값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럼 뭐 단기적으로는 또 다시 이제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좀 어느 정도 완화 국면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마련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환율이 지난 1개월 사이에 거의 이제 100원 정도 이상 그렇죠.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환율이 이제 먼저 떨어졌는데 외국인 수급은 붙어주지 못해서 이게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는 공식도 이거 깨진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감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다시 반도체 업종 섹터에서 또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조금씩 하나 두 개씩 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이 역시나 좀 반도체주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빠르게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도 이제 6월 달만큼의 이제
이제 수급 왜곡 현상은 이제 좀 관측이 좀 덜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난주 기점으로 해서 반도체 섹터가 살아나긴 했지만 반도체 섹터만 또 갔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또 실적 시즌 같이 함께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지난주 또 가장 또 강세를 보여줬었던 업종 섹터가 화장품 화장품이죠. 네, 예. 섹터였었잖아요. 그래서 수급이 고르게 또 분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변동성은 증시에 대한 변동성은 좀 제한적이면서 수급이 지금 잘 돌고 있는 그런 이제 선순환 순환매 장세로 지금 정상화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이게 대형주로만 쏠림 현상이 너무 커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환매 장세가 나오는 게 가장 이제 베스트 이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확실한 거는 지금 오늘도 이제 상승률 상위 이제 하위권 종목들을 보면 관리 종목들이 지금 정리 매매 들어가고 네네. 있는 시즌이다 보니까 예. 지금 상한가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난달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코스피, 코스닥 그 상장 폐지 요건이 지금 강화가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장 폐지가 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옥석가리가 이제 한 번 되는 거죠. 한 번 되면서 오는 이제 9월달 기점으로 해서 진짜 확실히 좀 시장의 색채가 좀 많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서 또 생각이 드는 부분이 요즘에 증권사 이제 리포트들 보면은 코스닥 시장 전망과 관련된 그런 이제 리포트들이 꽤 많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9월 이제 10월경에 정부 이제 금융당국 쪽에서 코스닥 승강제 제도 이제 구체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한다라고 하니까 그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좀 꽤 크게 유입이 그 수급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유인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와중에 잠깐 좀 이제 코스닥이 좀 쉬어가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확실한 거는 이전만큼의 반도체 주도 장세라기보다는 이제 주도 장세에서 약간은 이제 가지치기식으로 이제 뻗어가면서 순환매가 나오면서 이제 코스닥으로의 그런 이제 긍정적인 패시브 유입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향후 좀 하반기에는 가져갈 수 있는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가 제가 봤을 때는 업황 자체가 꺾인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이제 꾸린다라고 했을 때 상반기에는 좀 공격적으로 반도체를 만약에 이제 비중 있게 싣고 가셨다라고 하신다면은 비중을 한 20% 정도 내외 정도로 해서 일단은 중심 섹터로 일단은 분배를 해두고요. 반도체. 네, 반도체 일단 분배를 해둔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적은 거 아니에요? 네? 적은 거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조금은 공격적으로 네네. 해도 한 네. 20%에서 30% 예, 그 정도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I 이제 전력기기, 에너지 이제 섹터 쪽으로도 좀 고르게 이제 분산을 하면서 그 외에는 이제 뭐 분기가 오거나 할 때마다 이번에 실적 시즌에도 화장품 섹터 움직임 나왔던 것처럼 실적 시즌에 좀 움직임이 나올 만한 그런 섹터들을 한 비중 5%에서 10% 적은 이제 비중으로 이제 가져가면서 실적 시즌에는 또 매도를 하면서 나오는 그런 이제 단기적인 전략까지 같이 좀 다채롭게 구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이제 하반기 장세 포트폴리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7월 증시는 우리가 복귀를 좀 해봐도 네. 사실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의 너무 과도한 이제 수급 변동이 좀 반영이 좀 됐는데 뒤돌아보기 싫을 정도예요. 그렇죠. 너무 변동이 컸어요. 예. 일단 코스피 수익률이 이제 저점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35%. 네. 이게 1997년도 10월에 이제 IMF 당시에 월간 변동폭이 좀 가장 컸던 게 이제 마이너스 28% 정도 코스피가 밀렸는데 네. 그때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그 월별 누계치가 아니라 월별 중에 가장 큰 하락폭은 2008년도 이제 9월달 리먼 사태 때가 마이너스 한 38% 정도 주가 좀 밀렸었는데 네. 지금 저점 기준이 마이너스 35%니까 거의 버금가는. 그렇죠. 네. 그래서 역대급 변동폭이 7월에 좀 반영이 됐다. 그런데 우리가 좀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면 매크로 변수라든가 대외 이슈가 또 있었는가? 그건 또 아니죠. 네. 당시에 뭐 IMF나 금융위기급에 대한 이슈가 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투톱, 시가총액 1위와 2위 종목군들에 대한 이 수급 변동폭이 더 집중되면서 하락폭을 좀 키웠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종목적으로 보면 뭐 메모리 기업들 위주에서 뭐 단종을 2배 레버리지 ETF에 대한 효과도 좀 있었지만 청산 물량들이 좀 과도하게 좀 많이 집중이 됐던 효과도 있었고 레버리지 ETF의 청산과 좀 병용해서 뭐 신용 반대 매매에도 상당한 낙폭을 좀 기여하는데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익률 기점에서 보니까 삼성전자가 7월 달에 하락폭이 저점 기준에서 마이너스 34% 정도. 네. 하이닉스는 하이닉스 48%. 빠졌죠? 네. 네, 48%. 거의 50% 빠졌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달 안에 시가총액 1위와 2위 종목이 무슨 코스닥의 변동폭이 개별 종목군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큰 폭의 변동성은 아마 역사상 증시 역사상 좀 이례적이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코스피 수익률부터 이제 볼 텐데 8월 네. 기점에서 보니까 한 8.6% 정도 오늘 상승폭을 좀 반영한 현재 기준에서 보면 코스피 수익률 한 8.6% 정도. 네. 코스닥은 올해 8월 초에서 오히려 수급의 연속성들이 좀 나오면서 좀 견조했는데 아무래도 한 14%대까지 좀 상승했던 추이가 좀 일부 좀 꺾이긴 했지만 오늘 기점에서 보니까 그래도 한 13% 정도에 대한 상승 기조 좀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 수익률 대비해서 이제 코스닥 수익률이 아웃퍼폼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기조에서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는데 한 2거래일 전에 외국인이 한 3조 7천억 정도 매도했던 그 측면들을 좀 제외하고 봤을 때는 순매수 기조를 좀 보였었고요. 오늘 1조 6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인의 어떤 수급 방향성들이 코스피에서는 그렇게 큰 폭의 영향을 좀 주지 못했다고 보고 있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도 제한적이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소폭 좀 유입되고 있지만 8월 현재 전체적인 수급 기조를 보면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수급도 차별화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도한 레버리지 ETF가 이제 내릴 때 더 내리게 하는 네. 그런 전 해지 전략이라는 명분 안에서 오히려 낙폭을 좀 키우는 원인이 좀 됐는데 사실 예탁금을 좀 상향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수급 기조가 완화됐다. 이건 정책적인 효과도 일부 있겠지만 네. 제가 보는 시각은 사실 7월 마지막 주차에 너무나 과도한 청산이 있었죠. 거의 레버리지 ETF의 청산 비율 한 95% 정도. 네. 신용잔고도 통계치를 보면 한 달 기준에서 신용잔고 한 38조 정도로 좀 제가 기억을 하는데 27조까지 좀 내려갔죠. 그 폭이 이제 8월 초에 확인됐을 때가 10조 원가량이 좀 증발했다가 최근에 한 2조 정도 더 증가된 모습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2주 만에 10조 원가량의 신용 잔고가 좀 줄었다. 이건 좀 굉장히 좀 빠른 시간 안에 이 큰 폭의 어떤 이 매도세가 좀 반영됐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일단 이 과도한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 이게 사실상 예탁금 상향을 좀 한다고 하더라도 거래대금 관점에서 보면 5월 27일에 좀 출시되고 나서 거래대금이 초기에는 한 평균적으로 한 8조 원 정도 이렇게 좀 예상이 됐다가 이제 6월 달 기점에서 한 평균 10조 정도 좀 거래가 됐다가 최근 기준에서 보니까 많아야 한 1조 2천억 정도 적게는 한 8천억 정도 그러니까 10분의 1 수준으로 좀 네. 급감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장 후반에 조금 더 밀리게 했던 영향들 이런 것들이 좀 제한적이면서 코스닥도 상대적으로 수급적인 좀 이점을 좀 반영시키면서 8월 양상은 반도체 투톱이 좀 밀릴 때도 불구하고 비교적 좀 견조한 수급 흐름을 좀 잘 유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십니다. 최근 이 리포트 커버 새로운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니까 네. 지금 컨센 기준에서도 2027년도에 대한 추정치도 굉장히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CPS 기업들의 경우에도 일단 이 구글이 한 48% 정도 캐펙스 투자 기조를 좀 늘렸고 네. 여기도 해서 메타가 좀 보수적이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다행히도 한 35% 정도 상향. 아마존이 생각보다 캐펙스 투자 규모가 좀 크진 않아요. 다만 그 범위가 좀 넓고 전체 용량이 좀 크기 때문에 한 16% 정도 일단 상향 제시는 좀 했지만 일단 투자 규모를 좀 감안할 때 저는 계속해서 좀 상향 유지되는 시그널들은 올해가 아니라 좀 내년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 기조에서 보면 국채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고 일본도 지금 10월에서 이제 9월 달로 이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1개월 당겨서 좀 인상할 수 있다. 이런 네. 우려감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 장기에 부담 부분들은 외부 자금 조달을 통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CPS 기업들의 상당히 좀 부담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이게 종국적으로 이제 캐펙스 투자 기조를 좀 보수적으로 좀 선회되지 않을까라는 논리를 좀 만들어내면서 메모리 기업들이 최근에 좀 잘 가던 주가가 좀 꺾이는 그런 기조가 좀 됐는데 저는 이거는 이란 리스크에 대한 영향이 단기적으로 좀 크게 좀 작용했던 측면들이 있다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이란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 종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구체화되는 그런 방향성들이 좀 명확해진다면 국채금리도 이제 소폭 안정화 단계 접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변수 요인이 이란 리스크가 좀 장기화될 수 있는 요인들이고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협상, 추가적인 휴전 합의에 대한 내용들 이제 없다라고 좀 선을 좀 그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더 장기화가 좀 될 수 있고 이 영향이
채권 내지는 뭐 금리 경로에 영향을 줄까 이게 좀 변수가 좀 될 것 같긴 해서 합니다. 네. 수급적인 노이즈 측면에서 보면 메모리 기업들에게는 이게 악재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일단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당연히 이제 재무적인 부담이 좀 가중될 수 있는 요소니까 네. 일단 자금 조달이 이제 공짜로 좀 빌려오는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건 맞지만 이게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이 경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사실 우리가 AI 칩, GPU 자체를 담보 가치로 좀 인정받을 수 없는 요소였지 않습니까? 감가상각에 대한 요소가 있고 네. 어느 정도 좀 시점이 지나면 이제 이 구형 가- 제품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가치에 대한 어떤 평가가 좀 거의 뭐 좀 보수적인 또는 이게 거의 뭐 불가능한 그런 수치였는데 이게 일단 고사양의 AI 칩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가 좀 형성되다 보니까 일단 이 자산 가치에 대한 변화 부분들은 고사양 AI 칩이 일단 감가상각에 대한 리스크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산 가치로서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메모리 기업들에 대한 내재적인 재평가라든가 가치를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요소가 좀 됐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하이퍼스케일러 입장에서는 이 자금을 좀 조달한다. 단순한 그 숫자 하나 때문에 이게 부담의 요인이 되는 건 맞지만 메모리 기업들은 오히려 내재적 가치가 좀 상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이걸 좀 논외로 하더라도 사실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제 이전에는 뭐 회사채 발행도 했고 유상증자 같은 자금 조달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달라진 투자 모델이 좀 나오고 있죠. 블랙록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 빅테크 기업까지 협업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좀 투자를 하는데 일단 GPU를 좀 보유하고 있는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이 부분은 현물 출자를 하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립 비용을 블랙록 같은 그런 이제 운영사가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완공된 AI 데이터 센터를 장기간 임차해서 또 운영을 하고 여기서 이제 발생되는 대금을 또 다시 회수해가는 그런 전략을 좀 고려해 보면 이게 단발성 요인보다는 오히려 이게 좋은 사례로 좀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과도한 투자에 대한 우려감들이 예. 오히려 전략적 투자자 유치를 통해서 투자 기조를 좀 상향해서 좀 가져갈 수 있지만 재무적인 좀 부담은 좀 많이 낮출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수익성과 방어 측면에서는 좋은 사례가 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후속적으로 보면 이런 사례들이 좀 추가적인 어떤 도입 논의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크긴 하지만 다각도로 좀 선회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7월 달의 변동성을 좀 우리가 계속해서 좀 복기를 해보면 네. 이것 때문에 빠진다고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미 알고 있던 이슈였고 재현된 이슈였고 뭐 심지어는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했는데 시가총액이 거의 SK하이닉스와 200조밖에 차이가 좀 안 났던 그런 상태까지 왔는데 과도하게 좀 저평가됐던 요인들이 지금 시장의 소폭에 대한 정상화 구간을 좀 가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행 PR에 대한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그 격차의 폭은 전 여전히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변한 건 좀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좀 과도하게 우려했던 부분은 메모리 사이클이 꺾인다. 이 하나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을 좀 반영시켰는데 지금 내재적인 사항들 종합적으로 이제 이익 추정치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3분기,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1분기에서 물론 이제 2분기에 급격하게 좀 상승했던 기조만큼에 대한 성장폭은 좀 아니더라도 완만한 상장폭 안에서 오히려 확장 기조 좀 유지하고 있고요. 2027년도 HBM의 성장 기조를 올해 이제 40% 정도로 좀 예측을 했는데 내년도는 오히려 꺾이는 게 아니라 56%에서 한 60%까지 좀 상향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HBM의 시장 점유율 상향 부분들은 고사양 칩에 대한 수요 연동 효과가 좀 맞물리면서 갈 수 있겠고 여기서 이제 캐펙스 투자 기조가 네. 보수적 보수적 기조에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컨센 대비해서 확장 기조를 좀 가져갈 수 있는 시그널들이 좀 더 명확해진다면 저는 2028년도, 2029년도까지 증익 사이클을 좀 더 네. 고려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가지고 싶습니다.